현역가왕 3 시즌의 긴장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 수많은 무대와 데스매치 심사와 팬덤의 선택을 거치며 살아남은 단 3사람, 바로 톱3, 즉 이번 시즌의 MVP 후보가 공개된 것이다. 톱2의 발표는 단순한 순위 공개가 아니었다. 이는 곧 이 시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또한 누가 왕관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발표 전부터 치열한 예측전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감정을 택했고, 누군가는 퍼포먼스를 택했으며, 또 누군가는 서사와 성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즉, 탑3 진입 기준은 한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첫 번째로 이름이 발표된 참가자는 다현이었다. 다현은 시즌 내내 안정적인 감정선과 탄탄한 기초 체력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참가자였다. 무대를 대할 때 늘 담담하지만 그 안에 서사가 살아있으며 표현이 섬세한 스타일.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무대를 두고 감정을 설계하는 타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은 곧 단순한 몰입이 아니라 조절된 울림을 가진 보컬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 탑3 이름은 나영이었다. 나영은 시즌 초반부터 현대 트롯의 대표주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독특한 해석 방식이 돋보였다. 정통 트롯의 감성 위에 발라드적 리듬과 팝의 시선 처리를 결합하면서 젊은 층의 반응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참가자였다. 특히 SNS에서의 클립 소비량이 높아 시장형 보컬이라는 측면에서도 존재감이 강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이 발표되기 전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잠겼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후보군의 스타일이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성량 중심형, 퍼포먼스 중심형, 감성 중심형, 안정형 등 다양한 유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누가 진입하느냐에 따라 시즌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이름이 발표되었다. 세 번째 탑3 진입자는 바로 하린이었다. 하린은 시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을 보여준 타입이었다. 감정보다 영향력을, 서정보다 퍼포먼스를 택한 참가자. 고음과 성량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고 후반부 기승전결을 정확하게 설계하며 관객의 심장을 직접 건드리는 무대를 만들었다. 이런 참가자가 톱2에 들어온 건 놀랍지 않았다. 이렇게 톱3 라인업이 완성되었다. 다현, 나영, 하린.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사람이 같은 유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정, 현대성, 에너지. 세 가지 다른 축이 균형을 이루며 이번 시즌의 해답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 진짜 질문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왕관을 쓰게 될까? 톱3 진입의 의미는 단순히 프로그램 내 순위가 아니라 시장과 팬덤의 선택까지 고려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탑3가 확정된 순간 시청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싸움은 바로 해석의 싸움이었다. 누군가는 다현의 감정선을, 누군가는 나영의 현대성을, 또 누군가는 하린의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 기준의 차이가 바로 이 시즌을 더 흥미롭게 만든다. 먼저 다현은 감정과 해석의 힘으로 무대를 견인하는 참가자다. 그녀의 노래는 감정을 과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곡의 흐름을 따라 서사적으로 쌓아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다현의 무대는 듣고 나면 기억 속에 조용히 스며든다. 심사위원들은 이를 두고 감정을 디자인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했다. 쉽지 않은 표현이다. 보통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거나 터지는 방식으로 소비되지만 다현은 감정을 쌓았다가 풀어내는 방식으로 관객을 끌어당긴다. 그렇기 때문에 다현을 지지하는 시청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 다현의 무대는 생각나는 날 다시 듣고 싶은 무대다. 반면 나영은 시장의 기준에서 강력하다.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확장성이다. 트롯이라는 장르를 세대와 감성의 경계 너머로 옮기는 능력. 이 부분은 실제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우승자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 실제 음원과 공연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영의 무대는 시청자의 감정뿐 아니라 소비 패턴까지 움직였다. 클립 재생수 댓글 반응,
공유량 단체, 팬덤 활동까지 모두 시장형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팬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영은 프로그램을 넘어서 이미 시장에서 검증 중이다. 마지막으로 하리는 무대에 힘을 가진 참가자였다. 하리는 감정이나 구성보다 영향력과 존재감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방식이다. 특히 후반부의 고음과 성량 폭발은 한 회차의 명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퍼포먼스 기반의 참가자는 프로그램 후반부에서 항상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최종 라운드는 대체로 기억 전쟁이기 때문이다. 기억에 남아야 투표가 움직인다. 기억에 남아야 팬덤이 확장된다. 그리고 기억에 남아야 무대가 살아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리는 매우 강력한 후반 카드였다. 이렇게 보면 탑3의 경쟁은 기술이나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다. 다현은 감정의 방향, 나영은 시장의 방향, 하리는 무대의 방향. 이 세 가지 방향은 서로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시키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이번 시즌은 누가 더 잘했냐로 끝나는 시즌이 아니라 트롯은 어디로 갈까를 묻는 시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 탑3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탑3 발표 이후 시즌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왕관을 쓰는 것은 단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왕관은 심사위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와 시장이 함께 선택하는 자리다. 이제 다음 라운드가 열리면 판도는 또 한 번 뒤집힐 것이다. 그 라운드가 바로 이번 시즌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된다. 탑3 발표가 끝난 이후 스튜디오는 조용했지만 시청자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워졌다. 이제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의 끝에는 단 하나의 보상이 있다. 바로 왕관이다. 왕관의 의미는 단순히 시즌 우승을 뜻하지 않는다. 왕관을 쓴다는 건 곧 트롯 시장을 대표한다는 뜻이다. 이 자리에는 실력과 운만으로 올라갈 수 없다. 시청자의 감정 팬덤의 충성 시장의 반응, 그리고 장르의 향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탑3의 경쟁은 매우 흥미롭다. 각 후보에게는 뚜렷한 강점이 있고 동시에 뚜렷한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판을 해석하고 있었다. 감정에 울린 사람은 다현을 지지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사람은 나영을 지지하고 무대가 남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하린을 지지했다. 이 구도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흔하게 나오는 구도가 아니다. 보통은 한쪽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만 이번 시즌은 균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진 역시 이 긴장 구조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고편과 편집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졌다. 초반에는 기술과 경쟁 중심이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과 서사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건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편성이 아니라 왕관의 조건을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등장한다. 그건 바로 팬덤의 작동 방식이다. 우승자는 팬덤의 양이 아니라 팬덤의 질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종 라운드는 투표와 지지의 속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감정형, 시장형, 무대형 팬덤의 움직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감정형 팬덤은 무대가 끝나고 바로 움직이고 시장형 팬덤은 음원과 클립 재생으로 반응하며 무대형 팬덤은 공유와 밈과 리액션으로 에너지를 확장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합쳐진다. 누가 오래 남을 것인가? 우승과 MVP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다. 그러나 왕관을 쓰는 사람은 MVP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진다. 왕관은 단순히 잘했던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왕관은 대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마지막 질문은 더욱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과연 누가 왕관을 쓸 만한가? 다현은 감정의 깊이로 왕관을 정당화할 수 있고 나영은 시장과 세대 확장으로 왕관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하리는 무대 에너지와 존재감으로 왕관을 정당화할 수 있다. 즉 3명 모두 이유가 있다. 그리고 3명 모두 부족하지 않다. 이게 바로 시즌이 마지막까지 흥미로운 이유다. 결국 왕관의 주인은 무대에서 결정되지만 그 왕관의 의미는 무대 이후에서 증명된다. 그 시점이 바로
프로그램이 끝난 순간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참 지난 뒤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묻는다. 누가 우승할까? 그리고 곧 이어 이렇게 묻는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질문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 왕관이 향할 것이다.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왕관은 아직 공중에 떠 있다.